타자만 들으면 야 이게 대박이네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네. 베네수엘라 GDP가 얼마냐? 아니, 베네수엘라의 지하자원 매장량이 매장량. 얼마냐? 1경 5천조 원입니다. 일경 5천 일경 일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일경. 일경. 와. 그 지하자원을 갖고 이렇게 그냥 지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자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뿐이에요. 사람이 모든 것이지 자원은 세상에 다 널려 있어요. 베네수엘라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뭐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우리 네. 그거 사다 쓰면 되는 거예요. 네네. 북한에서 자원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 공짜로 씁니까? 국민들이? 그거 다 사서 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자원이 있는 거나 베네수엘라의 자원이 있는 거나 미국의 자원이 있는 거나 다 그냥 자원이에요. 어차피 사서 쓰는 거예요. 사서 써야 돼. 그리고 숨어 있는 자원 같으면 캐서 써야 돼요. 그렇죠. 캐는데 지금 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4천조 원 저는 그래서 웃기지 마라. 그런 거는 해봐야 하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해가지고서는 돈 많이 썼잖아요. 그거 맞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이 자원 개발해가지고 성공 확률이라고 하는 게요. 이 석유 메이저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석유 개발해서 성공 확률이 10% 정도예요. 90%는 다 실패. 그냥 돈 갖다 쏟아 붓는 거죠. 안 나오고 10%의 확률 때문에 돈을 왕창 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벌려봐야 되는 거예요.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했다가는 그냥 뭐 10중 8구는 그냥 망하는 거니까요. 북한의 자원이라는 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 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광물질들인데, 뭐 철광. 히토류들도 있고 뭐 다 그런 건데 글쎄 캐봐야 알아요. 아니, 캐서 네. 석탄 갖고 발전하고 뭐 이런 것뿐이 더 쓸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석탄은 그렇죠. 예. 이제 와서 석탄 발전을 한다는 게 도대체 난센스예요. 아니 원자력 막아놓고 그러니까. 석탄을 늘리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진짜 요즘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이없어 하고 황당해 하는데. 거기다가 북한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건 참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거 하는 걸 보면 예. 저는 그래도 이 정권이 좀 상식은 그러니까 하도 이명박 박근혜를 이 부도덕한 사람들로 막 매도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도덕적이긴 하겠구나. 예. 최소한 상식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하겠구나. 뭐 동화 같은 그런 이상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좀 전에 이제 남미의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정권에 의해서 15년 동안 망해가는 길로 갔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자원을 믿고 예. 수출을 하면서 뭐 예. 기술도 개발 안 하고 사람도 안 키우고 그냥 석유만 팔고 그냥 국민들에게 그렇게 한 거죠. 희망만 계속 팔았는데 예. 결국은 지금 그 자원이 있어도 쓰레기 더미에서 남은 음식물 주워 먹을 수뿐이 없는 그런 정말 참혹한 상황이 됐습니다. 진짜 난센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뭐냐면요. 네. 그 석유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라가 네. 진짜 석유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휘발유니 뭐 이런 걸 수입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수입한유를 수입을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네. 기술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이 차베스가 이상한 정책들을 막 하고 그러니까 네. 그 석유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 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네. 반 차베스 파업을 했죠. 그랬더니 차베스가 어떻게 했냐? 까불어? 다 해고. 그냥 다 해고 시켜버려서 18,000명 인가하는 사람을 다 해고를 시켜버리고 그 대신 차베스 추종자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네,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니 그놈의 공장이 돌아가요? 그놈의 석유 시추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석유를 가지고도 석유 생산을 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아,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네. 모르고 파내봐야 조금 파내고. 그 기술자들 좀 뭐 일 좀 하는 사람들은 다 해외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유 기술이 외국 없어진 기업들로 거네요. 다 나가버리는 거죠. 예, 정제 기술이 없어져 갖고. 예. 그래서 참 정말 난센스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왜냐하면 자급자족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민도 보호해야 되고, 뭐도 보호해야 되고,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가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국민을 위하는 정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입은 맞고 물가는 올라간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아주 되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입을 좀 해주고 물가 수입은 안정. 하기 싫은 거죠. 아, 그 물가를 낮출 수 물가를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낮춰, 그지? 물가 낮추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 임금은 올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아, 물가는 낮추고 물가는 낮추고. 그 무조건 낮추는 거지 그냥. 근데 뭐 얼마 이상 팔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생산력이 떨어지겠네요. 그럼 생산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 있는 공장이 안 돌아가고요. 만들어 놓은 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밀수를 해요. 밀수를 밖에서 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서 밖으로. 그나마 있는 것도 밖으로 팔아야 돈이 되니까 네. 밖으로 다른 팔고. 나라에 갔다가 파는 거지. 국경 넘어서. 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물건이 없잖아요. 물건이 없죠. 그럼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차베스 잘한다고 예. 이러고 있으니. 거기다 한 발 더 나갔어요. 어떻게 하냐. 네. 너 말을 안 들어? 너희들 다 숨겨놨지. 너 물건. 다 그럼 이제 뺏어버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초등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 뺏어버려. 뺏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국유화. 야, 다 국유화됐군요. 네, 그래서. 그냥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냥 모든 게. 예. 드라마에 나오는 그냥 그 유치한 그 수준을 똑같이 한 겁니다. 이건 도대체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난센스의 연속인 거지. 그런데 국민들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 야, 내가 예전에 저 기업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그렇죠. 정부에서 들어가라고 그러고 예. 들어가 봤더니 어. 자기가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사장한테 물어봤더니만 네. 사장도 위에서 찍어 누른 사람이고 아는 거 없고 야 기름 파야 되는데 어떻게 파냐? 아, 다 몰라. 사장부터 해갖고 그냥 일단 파보자. 야, 봤더니만 아무것도 안 나와. 아, 이거 이상하다. 네. 또 어디 봤더니 나와. 네. 자 이제 정제해야 되는데 너 아냐? 나 몰라. 뭐 아무도 몰라갖고 버리고. 말하자면 그런 식이 된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개판 5분 전이군요. 그래가지고 뭐 기업이 20%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문 닫은 거죠. 다 문 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우리나라의 좌파 시민운동가들이 이 차베스에 대해서 박수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2006년도에는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잖아요. 네, 봤습니다. 베네수엘라 다큐멘터리.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네, 신자유주의. 차베스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시민단체 그 무슨 그 참여연대니 뭐 이런 데들은 야 대기업들 삼성전자 너 말 안 들어? 이 자식들이 사람 뽑으라면 뽑지 말이 많아.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말 안 들어? 그러면 국유화. 이게 차베스식이죠.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너, 야, 노동자들이 말이야 파업하는데 월급 안 올려줘? 너 그러면 국유화. 야. 이게 차베스식이에요. 근데 아마 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 거야.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아직까지 참여연대와 민노총의 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들의 힘이 더 세지면 그렇게 가겠죠. 지금 그 연기금 통해서 기업을 예. 이제 규제하려고 하고 이제 예. 기업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틈새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뭐 이자들의 스튜어디십 틈새. 코드니 뭐 이런 예. 것들이 이름이 어렵지만 예. 말하자면 시민단체들 말 잘 들어?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임금 기금 투자위원회인가 뭐 하는 것을 그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경영 참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니 현대자동차니 뭐 이런데 네. 경영 참여를 할지 안 할지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원회에 임금 기금 투자위원회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겠냐고. 네. 시민단체 사람들. 그죠. 다 문재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이고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참여연대 정권, 민노총 정권이고 뭐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뭘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은 파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파업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위에서 이사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파업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임금 올려줘라. 네, 그러면 뭐 그냥 그다음에, 그냥 휴가 올리는 많이 거죠. 주고. 네. 네. 휴가 많이 주고. 네. 아, 복지 늘려주고. 노동 강도 좀 낮추고. 야, 그러면은 스마트폰 만들고 이 반도체 만드는 삼성이 세계 경쟁에서 밀릴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곧 밀릴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굉장히 밀린 뭐, 것 같은데요. 예. 반도체는 중국에 뭐 한 3년 정도 뭐 앞섰다고 3년 내지 5년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술자들이 그 사람들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가 한국 기업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내 뼈를 묻을 것이냐. 그런데 보니 이거 얼마 못 갈 것 같거든? 아니면 내가 중국 기업에 가가지고선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넘기고 편하게 살 거냐? 그리고 편하게 살 거냐 몇 년 벌어서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업이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뼈를 묻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야 내가 여기서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들이 많아지게 되고 저는 지금도 이미 많이 떠나 있지만 그 이 한국의 기술자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와도 예전에는 3배 줬는데 3, 3은 9라고 그랬던가 뭐 그러니까 3배 3년 네. 한국에서 받는 거 3배 3년 동안 주겠다 했는데 요즘에는 1배 반 뭐 그 한배 반. 정도밖에 안 준대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한국 기술자들. 기술자들이 그만큼 많아졌군요. 네. 저도 이제 이 사무실 운영하면서 저는 네.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그 핵심 기술들 가진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네. 사실 살 게 없어요. 국산 제품들은 이제는. 삼성은 반도체뿐이 살 게 없고 옛날 같으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요즘 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대만 제품 엄청나게 좋아요. 예, 대만의 그 뭐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중국 제품들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이 막 나와서 뭐 굳이 국산 살 필요 뭐 있냐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시중에 나가서 물건 사다 보면은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벤처 기업들, 이 전자제품 만드는 벤처 기업들이 다 이제 중국에 가갖고 자기 기술 팔아버리고 네. 거기서 만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기술들이 괜찮습니다. 나오는 제품들도 괜찮고 뭐 이 통신 전자제품들은 독일, 미국 이게 이제 앞섰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의 다 그 제품들을 쓰는데 요즘 들어서는 중국에서 나오는 OEM 제품이나 아니면 중국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이 드론 제품 같은 경우 여러분들 깜짝 놀라겠지만 세계적인 드론 제품들은 그렇죠. 대부분 중국 제품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예.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 기술을 쓰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건 한국 기술자들이 가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 와가지고선 기술 많이 줬잖아요. 네. 네? 그 주말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말이지 주말 동안 일하고 돌아가고 뭐 그런 것들 많았어요. 네, 나쁜 점도 있었죠. 예. 뭐 현지철하고 그래갖고 네.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강남 경기 좋았습니다. 네.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네. 많이 와서 놀고 가면서 정보를 줬는데 이제는 아예 중국으로 가서 정보를 주다 보니 예. 야, 이 벤처 기업들도 어려워질 거고 또 삼성전자대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희가 남미 얘기에다가 돌아왔지만 이 요즘 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그리워하고 또 후속 정권이 또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마두로 정권이 들어섰죠. 예. 차베스 때 부통령가 된 사람이었죠. 예. 그런데 차베스는 그나마 카리스마라도 있던 사람이어가지고 뭐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내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최소한 심각한 내부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런 카리스마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내전 상태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